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티커 RDDT, 바로 레딧입니다. 네, 레딧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주가가 218.48달러로 나와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레딧을 그냥 미국의 DC 인사이드 같은 거대한 커뮤니티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쵸.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유조선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몰래 핵융합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 비유가 정말 딱 맞네요. 오늘 저희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레딧을 그냥 소셜미디어 기업이라는 그 낡은 상자에서 꺼내서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상자를 연다. 네, 단순히 회사를 아는 걸 넘어서 이 회사를 둘러싼 거대한 환경의 파도는 어떻고 그 안에서 경쟁은 또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레딧만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무기는 뭔지, 이걸 입체적으로 한번 조립해보는 거죠. 조립을 해서 본질을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엔 아주 현실적인 질문. 그래서 이 모든 가치를 합치면 이게 얼마짜리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아볼 겁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AI 시대의 데이터 공급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데이터 공급자. 네. 광고회사라는 애벌레가 나비로 탈피하는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셈이죠. 데이터 공급자라는 말, 이거 벌써부터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레딧이라는 배가 지금 어떤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레딧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날씨는 어떤가요? 그렇죠. 레딧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부터 봐야죠. 네, 정부 규제나 경제 상황 같은 것들이요? 이런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걸 패스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보면 레딧은 지금 폭풍과 순풍을 동시에 맞고 있는 형국입니다. 폭풍과 승풍을 동시에요? 네. 우선 먹구름부터 좀 보자면요. 정치적, 법률적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규제 문제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유럽의 GDPR이나 캘리포니아의 CCPA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사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게 아주 까다로워졌거든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한테는 정말 치명적이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 같은 유해 컨텐츠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플랫폼이 알아서 잘 관리하라는 정부의 압박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 모든 게 결국엔 플랫폼 운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건 명백한 리스크 요인이에요. 수익성을 갉아먹는 거죠. 규제 때문에 돈 나갈 곳은 많아지고 경제 상황도 요즘 만만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광고비부터 줄인다고들 하는데 레딧의 주 수입원이 원래 광고 아니었나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먹구름, 경제적 요인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기업들은 당연히 광고 예산을 줄이고요. 이건 레딧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발생해요. 역설요? 네, 기업들의 지갑은 닫히는데 오히려 일반 사용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레딧에게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영화 보고 여행 가는 그런 비싼 활동들 대신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저렴한 엔터테인먼트를 찾게 되잖아요. 그쵸.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거의 공짜로 무한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불황기에 오히려 사용자들의 접속 시간이나 참여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광고 수익은 줄어들 위기인데 플랫폼의 핵심 자산인 사용자 활동성은 오히려 더 활발해지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럼 순풍, 그러니까 레딧에게 유리한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고 있나요? 가장 강력한 순풍은 사회적 그리고 기술적 요인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회, 기술. 네,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TV 광고처럼 막 인위적으로 꾸민 것보다 날 것 그대로의 진정성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것보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속감을 느끼는 커뮤니티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쵸. 취향 공동체 같은 말이 괜히 유행하는 게 아니죠. 바로 그 지점에서 레딧의 본질적인 구조가 빛을 발합니다.
레딧은 페이스북처럼 하나의 거대한 광장이 아니고요. 서브레딧이라는 수만 개의 작은 동네 사랑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 그게 특징이죠? 네, 게임, 요리, 주식 투자 같은 큰 주제부터 진짜 사소하고 기묘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까지 자기들만의 공간에 모여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눠요. 이 구조 자체가 진정성과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지금의 시대 정신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게 다른 플랫폼이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사용자 충성도의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승적 요인.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나비로의 탈피와 관련된 부분이겠군요. 자료에서 데이터 원유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 지난 몇 년간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AI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이 똑똑한 AI를 훈련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네, 특히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대화, 최신 유행어가 담긴 살아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아, 설마 그 살아있는 데이터가 레딧에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레딧은 지난 20년 가까이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이 온갖 주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쌓아 올린 인류의 집단 지성이 담긴 거대한 도서관인 셈입니다. 거대한 도서관. 전문적인 토론부터 시시콜콜한 농담까지 AI에게는 이 모든 게 금보다 비싼 학습 자료죠.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가 모든 공장을 돌리는 연료였다면 AI 시대에는 레딧의 데이터가 바로 그런 데이터 원유가 된 겁니다. 와, 이건 레딧이 단순히 광고나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거대 AI 기업에 데이터를 비싸게 팔 수 있는 데이터 공급자라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변곡점입니다. 데이터 원유라는 비유를 들으니까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그동안은 그냥 커뮤니티인 줄 알았는데 발밑에 거대한 유전이 숨겨져 있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전이 발견되면 그걸 차지하려는 싸움이 벌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레딧의 데이터라는 유전을 노리는 경쟁자들은 누구고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상황인가요? 그걸 분석하는 틀이 포터의 5가지 힘 모델인데요. 이걸로 보면 그야말로 사방이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방이적이다. 네, 먼저 기존 경쟁자들.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의 유튜브, 틱톡 같은 공용들이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 속 시간을 1초라도 더 뺏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자의 시간과 광고주의 돈, 이 두 가지를 놓고 벌이는 무한 경쟁의 한복판에 레딧이 서 있는 거죠. 제 스마트폰만 봐도 앱들이 서로 싸우는 게 느껴져요. 그럼 갑자기 나타나서 시장을 뒤흔드는 새로운 경쟁자는 없을까요? 그게 바로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인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클럽하우스처럼 반짝하고 나타나는 새로운 서비스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맞네요. 하지만 레딧에게는 아주 강력한 성벽이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데요. 네트워크 효과. 사용자가 많을수록 컨텐츠가 풍부해지고 컨텐츠가 좋을수록 더 많은 사용자가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죠. 더 중요한 건 20년간 쌓아온 레딧 특유의 문화나 각 서브레딧의 운영 방식 같은 건 신생 업체가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하루아침에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아주 높은 진입장벽 역할을 해줍니다. 문화와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런 말이군요. 그럼 경쟁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다른 소셜미디어 말고 레딧의 시간을 뺏어가는 모든 것들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대체제의 위협인데 이것도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이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 게임을 하는 시간, 유튜브를 보는 시간 모두가 사실은 레딧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가는 대체제인 셈이죠. 그렇네요. 결국 이건 사용자의 하루 24시간 중 몇 분을 차지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시간 점유율 전쟁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사방이 적이네요. 그런데 레딧은 상황이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용자나 돈을 내는 광고주, 이들의 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레딧이 처한 딜레마죠. 먼저 공급자, 즉 콘텐츠를 만드는 사용자들의 힘이 막강합니다. 사용자의 힘. 네, 레딧의 모든 가치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글에서 나오는데 이들은 언제든 다른 플랫폼으로 떠날 수 있거든요. 특히 월스트리트 웨트처럼 영향력 있는 서브레딧의 운용진들은 사실상 그 커뮤니티의 왕입니다. 왕이다. 이들이 레딧의 정책에 반발해서 단체 행동이라도 하면 플랫폼 전체가 휘청일 정도죠. 사용자가 왕인 셈이군요.
광고주들은 어떤가요? 갑인가요? 을인가요? 당연히 갑이죠. 구매자인 광고주의 교섭력도 매우 높습니다. 아, 광고주들은 아주 냉정해요. 똑같은 1억 원을 쓸 때 레딧이 나은지, 유튜브가 나은지, 틱톡이 나은지를 계속 저울질합니다. ROI,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에 돈을 쓸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 레딧은 항상 다른 플랫폼보다 우리 광고가 더 효과적이라는 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와, 정말 힘든 환경이네요. 강력한 기존 경쟁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신규 도전자, 시간을 뺏어가는 수많은 대체제, 심지어 갑인 사용자와 광고주까지. 그런데 이런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레딧이 데이터 공급자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전통적인 광고 시장의 관점에서만 보면 레딧은 그저 수많은 경쟁자 중 하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레딧은 너희들이 광고비 몇 푼으로 싸울 때 우리는 AI 시대를 움직이는 원유를 독점 공급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경쟁의 판 자체를 바꾼다. 네, 이 치열한 경쟁 환경이 오히려 레딧을 새로운 길로 떠민 원동력이 된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레딧 내부로 돌려보죠. 이 험난한 전쟁터에서 버티고 심지어 새로운 팔을 짤 수 있게 만드는 레딧만의 비밀 무기는 대체 뭘까요? 남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레딧의 핵심 경쟁력이요. 기업의 핵심 역량을 분석하는 VRIO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VRIO. 네, 이걸로 레딧의 비밀 무기, 즉 데이터와 커뮤니티 문화를 해부해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VRIO는 가치, value, 희소성, rarity, 모방 불가능성, imitability, 그리고 조직화, organization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가치. 레딧의 데이터와 커뮤니티가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요? 과거에는 그냥 재미있다 정도의 가치였다면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AI 시대가 오면서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아, AI 훈련 연료로서의 가치. 그렇죠. AI 데이터 라이센싱이라는 구체적인 돈벌이 수단이 생겼으니 가치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가치는 합격. 그럼 희소성은 어떤가요? 다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곳에도 텍스트 데이터는 많잖아요. 레딧의 데이터가 특별히 더 희귀한가요? 네, 아주 희귀합니다. 그 차이는 밀도와 깊이에 있습니다. 밀도와 깊이. 예를 들어 유명 인사가 직접 나타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AMA 시리즈를 보세요. 한 인물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죠. 아, 저도 본 적 있어요. 또 게임스탑 사태를 일으킨 월스트리트 벳에서는 거의 금융 전문가 수준의 분석과 정보가 오고 갑니다. 이렇게 특정 주제에 대해 고도로 응축된 집단지성의 결과물은 다른 플랫폼의 일상적인 잡담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희소한 자산인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정보는 아니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걸 다른 회사가 똑같이 모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구글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글 리셋 같은 걸 만든다면요? 바로 거기가 레딧의 가장 깊고 넓은 해자, 즉 성을 둘러싼 강입니다. 모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불가능하다. 왜죠? 왜냐하면 레딧의 커뮤니티 문화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서로 부대끼고 싸우고 규칙을 만들면서 유기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살아있는 생태계? 네. 이 복잡한 문화와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령 구글이 오늘부터 10조 원을 쏟아부어도 이 20년의 시간을 살 수는 없는 거죠. 문화와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없까.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조직화는 어떤가요? 레딧이라는 회사가 이 모방 불가능한 보물을 잘 활용해서 돈으로 바꿀 준비, 즉 조직이 잘 되어 있냐는 질문이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레딧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현재 진행형이다. 레딧은 분명 구글과의 대규모 데이터 제공 계약처럼 이 보물을 현금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얼마나 더 체계적으로,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비유하자면 이제 막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 첫 삽을 뜬 단계랄까요? 아,
이 보물을 효율적으로 채굴해서 시장에 파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직 남은 과제입니다. 정리가 되네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자산을 가졌지만 그걸 수익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이제 막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독특한 가치와 불확실한 잠재력을 현재 주가인 218.48달러와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레딧은 하나의 얼굴을 가진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얼굴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 예를 들어 순이익 대비 주가를 보는 PER 같은 지표는 지금 레딧에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 안정적인 흑자를 내는 단계가 아니니까요. 그럼 뭘 봐야 하죠? 대신 매출액 대비 주가가 어떤지를 보는 PSR이나 EBS 세일즈 같은 지표를 봐야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성장성을 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추적해야 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DAU, 즉 매일 레딧을 방문하는 순수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가. 이용자 수. 둘째는 ARPU, 즉 사용자 한 명당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나는가. 이 두 개의 숫자가 함께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이용자도 늘고 이용자당 매출도 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레딧의 진짜 가치를 보려면 회사를 통째로 보면 안 되고 조각내서 봐야 합니다. 회사를 조각낸다니요? SOTP, 즉 부분가치 합산이라는 방식입니다. SOTP? 네. 레딧이라는 회사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걸 하나씩 따로 떼어서 가치를 매긴 뒤 합치는 겁니다. 레딧은 최소 3조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 세 조각이 뭔가요? 첫 번째 조각은 전통적인 광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비교해서 가치를 매기면 되겠죠. 네, 그건 알겠습니다. 두 번째 조각이 진짜 핵심인데 바로 데이터 AI 라이센싱 사업입니다. 아, 그 데이터 원유. 네, 이 사업은 광고 회사처럼 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SaaS,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아주 높은 가치 배수, 멀티플로 적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높게 쳐줘야 하는 거죠? 경기를 타는 광고와 달리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고마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사업의 성격이 다르니 적용하는 잣대도 달라야 한다는 거군요. 마지막 세 번째 조각은 뭔가요? 레딧이 투자한 다른 스타트업들, 즉 벤처 포트폴리오입니다. 크리에이터 경제 관련 기술 기업 같은 것에 투자한 것들이죠. 아, 투자도 하는군요. 네, 이 세 개의 가치를 각각 따로 계산해서 더해야 레딧의 진짜 기업 가치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광고회사 레딧, 데이터 기술 회사 레딧, 벤처 캐피탈 레딧, 이 세 회사가 합쳐진 복합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와, 레딧을 이렇게까지 분해해서 볼 수 있군요.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거시 환경부터 내부 역량, 가치 평가까지. 이 모든 걸 연결해서 종합해보면 레딧이 직면할 리스크와 그에 따른 보상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레딧의 리스크와 보상은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첫째, 수익 모델. 광고 시장의 변동성은 분명한 리스크죠. 하지만 바로 이 리스크를 AI 데이터 라이센싱이라는 안정적인 고마진 수익이라는 보상이 상쇄해주는 구조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아, 서로 보완해주는군요. 그렇죠. 광고가 안 좋을 때 데이터 사업이 받쳐주는 훨씬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용자 측면에서도 그런 관계가 성립할 것 같아요. 가장 큰 리스크인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정확합니다. 핵심 사용자들이 회사의 정책에 반발해서 떠나는 건 레딧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리스크죠.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레딧이 이들과 소통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를 쌓는다면 이건 그 어떤 경쟁자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여는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커뮤니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이네요. 네, 플랫폼의 거버넌스, 즉 사용자 커뮤니티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미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결론을 내려보죠.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레딧을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네, 레딧은 더 이상 광고 기반 미디어 기업이라는 1차원적 정의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 네, 이제 AI 시대의 데이터 공급자이자 커뮤니티 기반 기업이라는 3차원적 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1차원에서 3차원으로의 전환이라 정말 강력한 정의네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인 218.48달러는 이런 3차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현재 주가는 시장이 더 이상 레딧을 단순 광고 회사로만 보지 않는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신호다. 즉, 이 가격에는 현재의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미래의 AI 데이터 라이센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다시 말해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네, 시장의 투자자들이 레딧의 3차원적 변신이라는 스토리에 베팅을 시작한 거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레딧의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동력, 키 드라이버를 꼽으라면 뭘까요? 물론 광고 매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구글과의 계약처럼 거대 AI 기업과의 데이터 라이센싱 계약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규모로 또 얼마나 자주 체결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계약의 규모와 빈도? 네, 그리고 그 매출이 얼마나 안정적인 연간 반복 매출, ARR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 레딧의 기업 가치는 완전히 재평가될 겁니다. 이 데이터 가치 극대화 전략의 성공 여부가 레딧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회사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오늘은 레딧이라는 기업을 다양한 분석 툴을 통해 정말 입체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어서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는 그 과정의 잠재력과 리스크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레딧의 데이터가 정말 AI 시대를 움직이는 원유가 된다면 이 원유를 실제로 생산하는 주체, 즉 매일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는 커뮤니티와 사용자들에게 그 가치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나눠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레딧의 대답이 어쩌면 이 회사의 다음 10년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